자, 택시 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자수하게 이끌고 경찰이 공범까지 붙잡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.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뭘 주의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용준 기자, 이 택시 기사가 네.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알아채고 설득을 해서 자수하게 시켰다는데 어떻게 알아챈 거죠?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오감을 발동하신 것 같아요. 단연간의 그 근무를 하시면서 일단 지난 3일이었고요. 파주 문산 쪽에 있었던 일입니다. 결론은 승객과 옆자리에 탄 승객과 많은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특유의 그 초기 발동에서 신고해서 설득까지 이뤄낸 건데요.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. 네. 아,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? 근데 뭔 돈을 받아요? 지금 뭐 세금 뭐 텔러에다가 그 돈 받으러 가는 거지. 그 돈을 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? 이거 뭐 세금 세금 탈루 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고. 세팅이라고 뻥치고. 1,175만 대를 거래 시킵니다. 네, 번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, 그러면요? 제가 저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. 네. 자, 이때부턴 보이스피싱이라고 기사분이 확신을 했고요. 이동하는 도중에 이 범인을 설득한 데다. 우리 경기도 광주로 가요, 사장님. 어? 그냥 쟤네들 앞으로 연락 안 받으면 돼, 사장님. 이후에 나상용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. 김 사람이 지금 돈 받았어. 당연하죠. 제 차가 경기 바에 입니다. 자,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설득을 해서 자수를 시켰고 또 이것과 또 연계해서 공범까지 그래서 이제 잡게 된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취재들 많이 하다 보면 이 전달책, 단순 인출책을 잡아서는 근절이 안 돼요. 그렇죠. 실제로 그거를 지시한 사람 혹은 뭐 총책 이 정도를 잡아야 근절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인출책이나 전달책 잡으면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약속 장소에 경찰이 미리 잠복을 해 있었고 돈가방을 넘기는 순간 현장을 덮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까지 받는 사람까지 검거를 한 사례입니다. 과거에도 보면 이 네. 택시기사분들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. 왕왕 있습니다. 지난달에도 있었는데요. 경기 일산의 경우입니다. 손님이 탔는데 기사분이 보시기에 너무 좀 수상한 거예요. 수상한 통화를 많이 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2,300만 원을 인출해서 거의 도주하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. 600만 원 정도는 송금을 했고 나머지 돈을 들고 나오는 걸 잡아서 이 돈은 회수를 했습니다. 600만 원도 지급을 중지시키면서 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게 좀 흥미로운데 대구의 50대 택시기사입니다. 번지수를 찍고 여기로 가주세요 하고 탔는데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비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으로 가달라. 근데 택시기사분이 대구 지리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. 네. 비산동에는 우리은행이 없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번지수대로만 가주세요. 갔는데 시장인 거예요. 근데 내리지 않고 전화를 하는데 팀장님 여기 우리은행이 없는데요. 이 순간 택시기사는 직감을 한 거고 신고했고 검거됐습니다. 뭐 그냥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관여 안 네. 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.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보이스피싱 사실 전화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어요. 그래서 근원 목소리다 해서 그 음성을 공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되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김성호 주범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의 검거를 한 상태고요. 검거한 과정에서 대량의 대포통장, 그 신용카드 위품을 압수했는데 지금 통화하시는 이 농협과 하나은행이 발견이 됐어요. 농협 뭐요? 농협하고 하나은행권이 발견이 됐는데 본인께서 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권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? 아니 없어요. 일단 그 본인께서 오늘 이 사건이랑 연관성이 오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증 조사를 받게끔 돼 있고요. 저희가 일반 휴대폰으로 연락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법원에서 인가받은 법원 녹취폰으로 연락을 해서 뭐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증 조사를 받게끔 돼 있으니까요. 사실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시면 되시는데 현재 계신 곳이 직장이십니까? 네, 고객님. 아 근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없으시다고 같은데요? 잠실 우리은행 그 금융센터. 고객님,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. 그래서 영업 1팀으로 연락 주신 거 맞대요? 영업 1팀은 아니고 대표번호로. 잠실 지점이 이제 저희가 지점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대출팀 직원을 모를 수도 있어요. 영업 대출 1팀으로 연락을 하셔서
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확인이 다 되시는 부분이시고요. 공교롭게도 그 중에 명의의 통장 2점이 같이 나왔어요. 예,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 통장인데 모릅니다. 작년 8월 27일이더라고요. 예,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거 아닙니까? 없습니다. 많이 놀라시고 하셨을 텐데. 안 놀랐는데요. 네. 자, 음. 뭐 최근에 이제 통신 수단이 이제 기술이 막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네. 전화만 피싱하지 않고 뭐 카카오톡 비롯해서 뭐 메신저 피싱이라고 네, 해서 네. 메시지를 통해서 피싱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. 있어요. 이거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보이스 피싱은 소리로 저렇게 주고받는 건데 네. 저건 좀 재래형입니다. 그다음에 대출 빙자형 메신저 피싱. 메신저로 대출 필요하십니까? 네.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제 입금을 유도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3천억 원대에 넘는 피해 금액이 있었어요. 근데 한 2년 사이에 1,500억 원대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뭐가 늘고 있냐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입니다. 뭐냐면 자녀나 혹은 부모나 가족이 갑자기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. 너무 급해요. 이 휴대폰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혹은 나 금융 처리해야 되니까 신분증하고 지금 내 계좌 사본 같은 거 좀 빨리 보내주세요. 놀래서 보내주면 그걸로 이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돈을 막 인출하는 겁니다.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의 이 비율이 2018년에 이게 불과 한 이제 금액이 216억 원이었는데 2020년 지난해는 370억 원 이상으로 늘었거든요.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게 가족 지인으로부터 메신저가 왔다. 그래서 뭔가 돈과 계정, 신분증 요구한다 그러면 바로 그 메신저 끊으시고요. 바로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. 이제 특히 이제 메시지로 왔을 때 이제 당황하게 되면 그 보낸 사람이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한 단계만 거치면 사실 알 수 있어요. 그렇죠.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걸 질문을 해보면 맞아요. 네. 저쪽에서 정말 내 가족이라면 그 대답을 하겠죠. 그렇죠. 근데 아니라면 엉뚱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맞습니다. 저런 걸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